창업자금 조건이 부족해도 붙고 조건이 좋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원하는 세 가지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만 붙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창업자금을 준비할 때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신청 조건, 신용, 사업성,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사업성이 좋아 보이더라도 정부 정책 자금의 기초적인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용과 신청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사업성과 조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신용점수가 최저 신용점수만큼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냥 입구컷을 당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하신 대표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맞추기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는 해요. 저는 오랫동안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대표님과 미팅을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가이드가 그려집니다.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이미 하신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책자금 공문을 보고 스스로 조건을 맞춰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공문에는 보이지 않는 담당자들이 심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아무리 혼자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혼자서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신용 점수를 먼저 봅니다. 근데 신용 점수를 보는 거는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사업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신용 점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 점수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조건과 사업성을 동시에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대표들이 나이가 만 39세 미만인 청년인 것도 아니고, 모든 대표들의 사업자의 업종이 같은 것도 아니고 매출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만 39세 미만의 대표와 만 40세 이상의 대표의 전략이 달라지게 되고요. 똑같이 제조업의 만 39세 미만의 대표더라도 창업한 시기라든지 아니면 매출의 규모라든지 해당 대표자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전공,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씩 다 달라지게 돼요.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체크를 한다, 그리고 그게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공문을 찾아보고 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은 이제 능력 있는 컨설턴트 찾아서 같이 진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창업자금 자체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많은 지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사물인터넷, 친환경, 탄소섬유, 이런 분야의 업종들이 굉장히 승인이 잘 되고 금액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나 요식업 등의 경우에도 정책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언급한 업종들과 비해서는 심사 시 사업성보다는 매출액의 규모와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원의 규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억 단위 이상으로 지원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업종들이기는 합니다. 사실 의뢰주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의 아이템이 다 평범합니다. 그래서 사실 컨설팅을 할 때 평범한 사업을 평범해 보이지 않게 잘 꾸며서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사업이더라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실제로 강조해야 될 부분을 잘못 짚고 계신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컨설팅을 의뢰해 주시는 대표님들의 사업은 대부분 다 평범한 사업입니다. 조건, 신용, 사업성, 거기에 더해 매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기업과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승인되는 기업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담당자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예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평소에 말투가 원래 센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답변이 날카롭고 이미지까지 날카로우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100%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마케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전문적인 광고 대행사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와 같이 말하는 거는 정말 최악의 답변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이러한 질문들에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세부적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대답을 생각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할 때 그 한 청년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하셨고 보일러를 제조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과거 경력도 전혀 연관성이 없었고 매출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총 2억 5천만 원을 승인받으셨어요. 제가 이분을 딱 컨설팅을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는 정말 이 제품에 대한 차별점, 대표님 패기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사업성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것도 제가 잘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제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다 녹였고 모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그런 내용을 제가 자연스럽게 다 녹였어요. 이렇게 미팅을 하시고 심사를 받고 나와서 그 담당 위원분이 계세요. 해당 대표님이 저 발표를 잘 한 거 같냐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해당 위원분께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총 1억 5천, 1억 해서 총 2억 5천을 지원을 받으셨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경력, 전공 이렇게 보여지는 외부적인 요소들만 보면은 절대 붙을 수 없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이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꾸민다면 충분히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조건이 맞지 않으신 분들을 조건에 맞게끔 이제 구조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애매한 분들을 되게끔 유도를 해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님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조건에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추지 못하고 그냥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 대표님은 용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이미 오픈을 하신 상태에서 저와 미팅을 하셨습니다. 해당 대표님께서는 주소지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고 업종의 경우에도 일반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으셨어요. 용접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단순히 용접업체와 잠재 고객을 연결만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용접을 하는 사업자인지를 중점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주소지가 오피스텔이라면 당연히 용접을 중개만 해주는 사업자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공간으로 사업자 주소지를 옮긴 후에 주 업종도 서비스업에서 용접, 그 제조업으로 변경을 한 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표님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최대한 조건에 맞게끔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 달 뒤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정부 정책 자금은 매년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상품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또한 지금은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일은 예산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정부 정책 자금이에요. 계속 고민만 하시는 분들은 고민만 계속 하시다가 신청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영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그렇다면 지금 신청하면 1억 받을 수 있는 거를 고민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신청했을 때는 5천이나 3천만 원밖에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그러니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 놓으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